당장 눈앞에 있는 한 3가지 정도의 고비, 불씨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씨는요. 당원 80조예요. 이거 누가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용남 의원님. 그거 다른 당에서 아니 저는 난감하실까 봐 좀. 그쪽 당 거 내가 해석해줘. 그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 탄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근데 80조 3항은 원래 없었던 조항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신설을 했습니다. 야당 탄압 등 부당한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요. 80조 1항에 보면 주어가 사무총장은입니다. 사무총장이 각급 당직자의 당직을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런 부패 혐의가 있을 때 그로 인해서 부패. 기소가 됐을 때 기소와 동시에 정지시킬 수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무총장이 임명된 당직자잖아요. 대표에 의해서. 근데 임명된 당직자가 선출된 당직자, 그것도 당대표를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느냐. 이런 해석상의 논란이 하나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 이거는 원칙상 대표도 당직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맞서고 있고 당무위원회에서 예외조항을 적용하면 된다고. 당무위원회 의장이 누구냐면 당대표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당장 이제 시험대가 또 있죠. 지금 기동민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이 기소가 벌써 됐어요. 네. 부패 혐의로. 그러면 이제 일단 이 두 분에 대해서 80조를 적용해서 해석을 해서 결과를 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미적미적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다고 그 생각하세요? 눈치를 좀 봐야 되겠죠. 정리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곧 또 기소가 될 텐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 기소를 대비해서 먼저 기동민, 이수진 의원에 대한 이 부패 혐의에 대한 기소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산을 넘을 때마다 계속 최재성 수석이 그 우려하는 민심이 떨어지는 효과밖에 안 돼요. 기동민 감쌀 것이냐, 그다음에 이게 사무총장이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아니다. 그러면 이게 부패 혐의가 맞냐 아니다. 아니다. 이게 정치 탄압이냐 아니냐. 중앙위원회 열 거냐 말 거냐. 저는 고비고비마다 여론조사하면 1%씩 빠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고비는 뭐냐면 또 다른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기 중이면은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될 텐데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비명계 혹은 중명계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일단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민주당이 당 전체로서 부담스러운 건 여론이 계속 악화되는 게 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방탄 논란. 근데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 논란에 직면하게 될 텐데 이게 아무리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공격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프레임을 세운다 그래서 여론의 방향이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제1야당의 대표가 형사사법 절차에 계속 이렇게 불응하고 국회 의석 뒤에 숨는 모습을 보일 거냐. 어떻게 보면 이건 법치에 이 제1야당 대표가 불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총선 민심으로부터 당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할 것 같아요? 이 부담이 커지면은 저는 못 견딜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박원석 의원 뒤에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계속 1%씩 빠지는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해서 체포동의안 회부되면 1% 빠지고요. 여론에서 그거 가지고 빠지구나. 또 이제 당에서 지도부들 논의할 거 아닙니까? 예. 의원총회 하면서도 1% 빠집니다. 친명계 비명계 싸우겠죠. 또 1% 빠집니다. 막상 표결 들어가죠. 또 색출하고 뭐 하겠죠. 한 5% 또 빠집니다. 아이고 지금 너무 신나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럼 하나도 없네. 저쪽도 정의당하고 최수석이 이제 그때 비슷해지게 결심할 때가 되는 거야. 저쪽도 빠질 요소가 많아요. 뭐. 아니, 최수석님은 다음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바라는 대로 그리고 검찰 뜻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고 이것이 갖고 올 정치적인 결과가 뭔지를 의원들이 이제 잘 공유하고 하면은 막아낼 수 있다고 보고요. 최수석님과 비슷하게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 중에 어떤 아이디어를 말하는 분이 있냐면 박범계 의원은 또 김남국 의원은 다음번에 당론으로 가자 이 얘기하고 있고요. 안민석 의원은 아예 당원 투표를 해서 이재명 대표 신임을 다시 묻는 방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사라는 것은 당론 속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자유의사지 당론과 전혀 무관한 자유의사일 수 없잖아요. 지금부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허심탄회하게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
공고적 당론은 좀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당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는데요. 이번처럼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깊이 소통을 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아서 결론을 내리는 게 전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이건 당원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국회의원들이 당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건 오산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앙위 소집과 당원 전원 투표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부족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표를 깎아먹겠다고 지금 그러시잖아요. 당론은 첫 번째 했어야죠. 지난번 체포동의한테. 새로 올 때. 못했으면은 못하는 거예요. 아, 계속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한 번 못하면 계속 못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친명이라는 의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당론 채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발언 자체가. 오히려. 그럼요. 찐친명 우리 최재성 수석이.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신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용수철 같아요. 용수철이요? 누르면 탁 튀고 말해요. 그리고 반동적이잖아요. 제가 사실은 첫 번째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왔을 때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승부를 걸어보면 어떠냐. 아, 이재명 영장실질 수사 대표가 받으러 가셔라. 본인이 이거 뭐 가려고 얘기하셨죠? 해도 나 안 봐도 이래도 국회가 회기 중이면 이걸 열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민주당이 이건 좌우할 수 있잖아요. 가결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한번 승부를 걸어봤으면 근데 그 가장 좋은 타이밍은 첫 번째였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는 모양새가 좀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당내에 이런 불신이나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예. 한 번 날라왔을 때 승부를 걸어보면 어떠냐. 아, 두 번째는 그냥 자진해서 나가셔라. 그랬다 구속되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구속될 수도 그럼 있는데 남의 당 얘기라고. 아니 구속된다고 정치가 영원히 끝나냐고요. 구속이 저는- 유죄는 아니다 그 말씀이신 네, 거죠? 저는 오히려 아. 지금 인식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의 방법으로 예. 첫 번째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왔을 때 그 정도 몸을 감수했어야 된다. 오케이. 자, 세 번째 불씨는 원내대표 선거예요. 원내대표 선거. 하지만 친 이재명계와 비명계 간의 갈등이 표로 확인되면서 당분간 내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원래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가 5월 중순까지죠. 근데 네.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면서 일종의 문책성 좀 임기 단축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문책성이에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일종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탈표가 그렇게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4월쯤 원내대표 선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당대표가 어떠한 사유가 됐든 권위가 되면 예. 원내대표가 사실상 그 당을 지휘하게 되잖아요. 직무대행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뽑히는 원내대표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친명계와 비명계 간에 정말 일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원내대표 선거가 되겠죠. 누가 유리할 것 같습니까? 저쪽 당에다 좀 물어보셔야죠. 아니 제가 그쪽 당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맞추니까 이쪽도 그럴 줄 알고 이쪽의 민주당 원래 문제를 바깥에서 더 잘 물어보는데 봐요, 이게. 제가 보면 이번에 원내대표 투표 결과를 보면 예. 정확하게 친명계가 몇 명인지 비명계가 몇 명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이길지 몰라도 가늠은 그렇죠. 된다. 지형이 가늠은 된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 이탈표 문제로 문책성 조기 원내대표 이거는 천공급 아니면은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원내대표 선거는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고요.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 쪽이라고 하는 의원은 출마를 안 하죠. 친명계에서 후보 안 내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핵심 전선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내 정치로 이후를 대비하고 해서 물러나면 비대위원장 까지 가는데 원내대표가 사실상 리더가 되고 이런 것은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그것까지 걱정해서 원내대표 후보 내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선을 쳐서 당내 전선을 쳐서 또 막 자기 후보 만들려고 하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있어도 못 내고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는 친명이라고 불려지는 후보는 원내대표 후보군에서 없을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른바 이재명 대표하고 아주 가까운
정말 찐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는 없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요즘에 이제 범명이라는 얘기가 유행을 하던데 범명은 뭐예요? 범친명. 범친명? 과거의 기준으로 그 친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하고 소통이 가능하고 또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아마 친명 쪽에서 밀지 않겠냐. 그게 지금 홍익표 의원 아니겠어요? 출마하신다고 의사가 알려진 후보 중에. 그리고 비명에서는 뭐 박강원 의원 얘기도 나오고 이원 의원 얘기도 나오고 아직은 뭐 다들 의사 수준이긴 하지만 대체로 그런 구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재명 대표라 그래도 지금 이 분위기에 나하고 진짜 가까운 눈빛만 봐도 통하는 이런 친명을 출마시킨다? 그건 오히려 굉장히 정치적으로 역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근데 박강원 의원이나 이원우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강력하게 떠오르면 가만히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을 계속 드네요.